효도 작지만 놀라운 행복의 시작. 경상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70대 후반의 김선자 할머니는 오늘도 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얼굴을 비추곤 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어찌 외롭지 않겠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다 바쁘게 사니 어쩔 수 없죠.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 철민 씨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효도하는 자녀의 복받는 비결, 부모와 자녀 함께 만드는 가족의 평화. 먼 옛날 서당의 풍경을 떠올려 봅시다. 효도. 요즘 시대에는 다소 고루한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효는 단순한 부모 봉양 그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전통 문화 속에서 효는 3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가꿔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 시대의 가족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여 살고 부모님들은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도는 낡은 가치로 치부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효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김선자 할머니와 아들 철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철민이가 금요일 밤에 갑자기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불쑥 나타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철민 씨는 그날 어머니를 위해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습니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끓여준 그 찌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주말에는 쉬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키우실 때 얼마나 더 바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차려주셨는데 그 후로 철민 씨는 한 달에 2번씩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철민이가 자주 오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철민이 덕분에 건강검진도 다시 받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신기하게도 어머니를 찾아뵌 후 제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뵈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즉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 미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정 씨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모님과는 주로 명절 때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빴어요.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싶어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냥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정 씨는 용기를 내어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그런데 미정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지금처럼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모님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죠. 미정 씨는 이제 한 달에 1번씩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작은 선물도 보냅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차 한 상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간식 한 봉지. 신기하게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제 직장 생활도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승진도 했고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니 모든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75세 홍기철 할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홍기철 할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늙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어도 웬만하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께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다니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니 내가 바쁘잖아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옵니다.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홍 할아버지의 건강검진 결과는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효도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함께 있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삶도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하거나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뜻일까요? 전통적으로 복은 5가지로 정의됩니다. 수 오래 사는 것, 부 넉넉한 것,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싸는 것, 고종명 제명에 편안히 생을 마치는 것. 진정한 복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마음의 안정, 가족 간의 화목,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철민 씨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직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홍 할아버지는 아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효도는 원인이고 복은 결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면 그 행동은 가정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합니다. 부모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 여러분께 5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둘째,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와 같은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기. 셋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넷째,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기. 다섯째,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제안하기. 부모님들께도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녀를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기. 둘째,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녀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셋째, 자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넷째, 자녀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다섯째,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기. 효도는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님께도 저 자신에게도. 미정 씨는 말합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홍 할아버지의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르신들과 자녀 세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가족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모님께 따뜻한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자녀와의 진솔한 대화를 약속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